안녕하세요. 담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의 사물과 풍경을 기하학적 형태와 색으로 분석하여 근대 미술의 기초를 연 프랑스의 혁신적인 화가, 사물의 숨은 얼굴을 그린 관찰의 대가라고 불리는 폴 세잔의 삶과 작품에 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폴 세잔은 1839년 프랑스 남부의 그림 같은 도시 엑상프로방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은행가로 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린 세잔은 이미 연필과 스케치북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시장을 지나가다가도 그는 언제나 주변을 관찰하며 사소한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으려 했습니다. 세잔은 잠시 법학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아들의 열정을 인정하고 미술학교에 등록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세잔은 델라크로아와 푸센 같은 화가들의 작품을 모사하며 연습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빛과 색이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860년대) 폴 세잔은 프랑스 예술의 중심지 파리로 향했습니다. 파리는 젊은 화가들로 붐비고 살롱에서는 예술 논쟁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도시였죠. 이곳에서 그는 인생과 예술의 멘토가 될 까미유 피사로를 만났습니다. 피사로는 세잔에게 자연을 관찰하고 보이는 그대로 캔버스에 담아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잔과 피사로는 함께 야외로 나가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거리와 시장, 공원에서 스케치하며 빛과 그림자, 색의 변화를 실험했습니다. 피사로는 늘 내 눈으로 보는 걸 믿어라 라고 말하며 세잔에게 관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파리 시절 세잔은 혹독한 비평과 맞닥뜨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살롱에서는 그의 작품을 자주 거절당했으며 비평가들은 미완성이고 이상하다라며 혹평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색채를 이상하게 느끼거나 붓질이 거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절에도 세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번 거절을 새로운 학습의 기회로 삼았죠. 지금 보시는 작품은 그의 초기 작품 중 하나인 The House with the Cracked Walls 입니다. 이 시기에 세잔의 관찰력과 호기심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시골집처럼 보이지만 세잔은 빛이 벽에 부딪혀 만드는 그림자, 기와의 윤곽, 창문 속 반사까지 세심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며 표현했습니다.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고 벽의 금이 만들어내는 리듬과 형태의 조화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 기하학적 질서와 조화를 찾으려는 세잔의 평생 관심을 엿볼 수 있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세잔은 이 작품을 통해 사물의 구조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재미를 일찍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1870년대 말에는 세잔의 스타일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비평가에게는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화가들과 친구들은 관심과 격려를 보냈죠. 특히 피사로와의 우정은 세잔이 끊임없이 실험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1870년대 젊은 폴 세잔은 파리에서 그림을 배우며 자신만의 특별한 화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인상주의가 유행하며 빛과 순간적인 색채를 표현하는 것이 인기였지만 세잔은 단순히 빛이 순간적으로 비치는 모습을 담는 것보다 사물 속 숨겨진 구조와 형태를 더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사물의 무게, 입체감, 그리고 공간 속 위치까지 탐구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잔은 색을 특별하게 사용했습니다. 팔레트에서 미리 섞는 대신 캔버스 위에 바로 붓질로 색을 겹쳐 쌓아서 사물의 깊이와 입체감을 표현했죠. 한 붓 한 붓이 단순한 색이 아니라 사물의 형태와 공간, 빛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하나를 그릴 때에도 색을 층층이 쌓아 사과가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들도록 표현했죠. 그는 모든 사물을 기본 도형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원통, 잎은 작은 구, 산과 바위는 삼각형과 원기둥으로 나누어 보고 그림 속에서 이 형태들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관찰했습니다. 덕분에 그림을 보면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구조와 질서가 살아있는 세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세잔은 한 그림 안에서 여러 시점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위 사과를 그릴 때 사과 하나는 약간 위에서, 다른 하나는 옆에서 보는 듯한 시각을 섞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평면적이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보는 느낌을 주어 신기하게 또 독특하게 보입니다. 세잔은 왜 여러 시점에서 정물을 반복하여 그렸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사과를 보면 한쪽 면만 봅니다. 그림도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한 시점에서 바라본 장면을 그리죠. 하지만 세잔은 사과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한쪽만 보는 걸로는 부족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과의 입체, 모양, 무게, 빛이 닿는 느낌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관찰해야 그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그는 그림 속 사물을 한 번에 한 시점만 그리지 않고 조금씩 다른 시점을 섞어서 표현했습니다. 세잔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구조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시점을 섞으면 그림 속 사과나 산, 집이 단순히 평면에 놓인 그림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즉, 그는 관찰을 깊게 하고 사물의 구조와 공간감을 보여주기 위해 한 장면에 여러 시점을 담는 독특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잔의 여러 시점에서 사물을 보는 이 방식은 미술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전까지 대부분 화가는 사물을 한쪽 시점에서만 보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세잔은 그렇게 하면 사물의 진짜 모습, 구조를 놓친다고 생각했죠. 여러 시점에서 관찰하고 그림에 담음으로써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사물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준 겁니다. 세잔의 그림은 평면 위에 그렸지만 보는 사람에게 입체감과 구조를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사물의 구조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시도는 후대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피카소, 브라크 같은 큐비즘 화가들이 사물을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은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현대미술에서 여러 관점을 한 화면에 담아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주는 시도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입체파 모더니즘 회화는 이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세자는 사과, 병, 산처럼 흔한 사물을 여러 시점과 색, 구조로 그려서 일상의 사물이 예술적으로 얼마나 흥미롭고 복잡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미술사에서 소박한 대상도 탐구할 가치가 있다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The Basket of Apples를 보면 테이블은 살짝 기울어져 있고 사과와 병이 각기 다른 시점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 보면 평범한 정물 같지만 자세히 보면 세잔이 사물의 구조와 깊이를 얼마나 세밀하게 연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과 하나도 세잔의 눈에는 작은 우주처럼 연구 대상이 된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의 붓질과 구도가 낯설어 비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리나? 왜 정답처럼 보이지 않는가? 라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세잔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해하는 정확한 묘사가 아니라 사물을 구조와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1880년대 후반, 세잔의 독특한 스타일은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는 순간의 인상을 담는 인상주의를 넘어서 관찰, 분석, 실험을 통해 사물과 풍경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프랑스 남부 엑상프로방스에 있는 생트 빅투아르 산을 그린 폴 세잔의 연작 그림들입니다. 폴 세잔에게 몽 생트 빅투아르 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자연 속 숨은 구조와 색을 연구하는 특별한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산을 수년 동안 반복해서 그렸는데 단순히 같은 그림을 여러 번 그린 것이 아니라 날씨, 빛, 시간에 따라 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햇살 속 산, 구름 낀 산, 오후 햇빛을 받은 산, 같은 산도 매번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자는 그 변화를 하나하나 캔버스에 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자는 산을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산 전체가 하나의 삼각형처럼 보이고 나무와 길, 바위는 원통이나 구처럼 단순한 형태로 나누어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을 그릴 때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그 속에 숨은 구조와 균형까지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사과나 병을 그릴 때에도 같은 방식을 썼듯이 산도 기본 모양을 이용해 분석하고 재구성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산은 현실과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형태, 색, 빛이 서로 어울리며 입체감과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산의 능선, 나무, 길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조화를 이루고 색이 겹치며 깊이감을 줍니다. 인물화에서도 세자는 비슷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단순한 외형 묘사가 아니라 얼굴과 몸의 구조, 성격과 존재감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그는 인물의 포즈와 표정을 반복 관찰하고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입체감과 생동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초상화는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세잔만의 독창적 시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The Boy in the Red Vest,
라는 작품으로 1890년에서 1895년 제작된 작품입니다. 청소년을 모델로 한 이 작품은 세잔 인물화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빨간 조끼가 시선을 끌며 색과 형태, 공간 구성에서 세잔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Portrait of Madame Cézanne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아내를 여러 번 그린 작품 중에 대표작입니다. 차분하지만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특징입니다. 세잔은 그의 아버지를 모델로도 그렸는데요. Portrait of the Artist's Father, 아버지를 그린 초상화로 존재감과 권위를 강조한 작품입니다. 세잔의 인물화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넘어서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는 관찰, 분석, 색과 형태 실험을 통해 평범한 대상에서도 깊이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폴 세잔의 그림은 뭔가 철학적이고 복잡한 듯한 느낌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폴 세잔의 그림을 감상할 때 어떤 점을 주요하게 생각하면서 봐야 할까요? 우리 눈에 익숙한 사물과 풍경 속에서 숨은 구조와 색, 형태, 공간의 관계를 찾아내려 했던 세잔의 관찰의 눈으로 작품을 봐야 합니다. 한번 보고 끝내지 말고 여러 번 다른 시간과 마음 상태에서 그림을 바라보세요. 같은 사과 바구니, 같은 풍경, 같은 인물도 볼 때마다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잔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관찰과 탐구의 즐거움입니다. 그럼 실제로 세잔의 그림을 볼 때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까요? 사물이나 풍경을 원, 삼각형, 원기둥 같은 기본 도형으로 나누어 보세요. 전체 구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또 색이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공간과 입체감을 만드는 도구임을 느껴보세요. 그림 속 그림자와 빛의 하이라이트를 유심히 관찰하시고요. 같은 주제의 여러 작품을 비교해 보세요. 몽트 생트 빅토리아 시리즈처럼 시간, 계절, 날씨에 따라 색과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 세잔의 철학이 보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라 천천히 집중해서 그림을 들여다보면 사과, 병, 산, 나무처럼 평범한 대상도 놀라운 구조와 질서를 가진 예술 작품이 됩니다. 관찰을 통해 평범함 속의 특별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폴 세잔은 1906년 67세의 나이에 고향 액상프로방스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년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작업 중에도 비바람을 맞으며 외부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많았는데 이러한 환경과 체력 부담이 그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세잔은 생전에 대중적으로 큰 인정을 받지는 못했고 상업적 성공이나 널리 알려진 화가들과의 친분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주로 액상프로방스에 머물면서 자연과 작품, 관찰에 몰두했기 때문에 파리에서 활동하던 인상주의 화가들과의 깊은 사교적 관계는 맺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과 작은 것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세잔의 그림과 철학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양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